이동평균만 알아도 90% 이상의 사람들보다 더 나은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 1년간의 주가의 평균이 됩니다. 이게 곧 1년간 주식을 산 사람들의 평단가다. 그 손실의 강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는 게 공부를 해보면 정말 많은 기법들이 있습니다. 차트를 보는 방법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선들, 이러한 선들이 어떤 것들인가, 이걸 저희가 지표라고 그래요. 지표. 이런 지표들이 어떤 게 있는가 라고 하는 거를 이제 우리가 공부하면 되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의 기술적 분석 지표만 알려드려야 한다 하면은 저는 딱 하나 말씀드립니다. 이동평균이라는 게 있어요. 이 이동평균이라고 하는 거를 이해하는 게 사실 기술적 분석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이게 기초 중의 기초이자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라고 저는 개인 생각을 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동평균만 알아도 90% 이상의 사람들보다 여러분들은 더 나은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컨셉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아마 90% 이상 투자자보다 낫냐 안 낫냐를 가를 수 있게 될 거예요. 그 정도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건 되게 중요한 지표입니다. 이 이동평균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 이건 저희가 N일간의 주가의 평균을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 보시면은 여기에 있는 이 녹색이죠. 녹색 선이 여기에 있는 요 선이거든요. 요 선인데 여기 뭐라 되어 있습니까? 여기에는 5라고 되어 있죠. 이건 뭐냐? 5일 이동평균이라고 하는 건데 최근 5일이죠. 예를 들어 이때는 이때 주가가 있죠. 이 5일간의 주가 있죠. 이거를 평균 낸 겁니다. 그걸 제가 그러면 5일 이동평균이라고 해요. 최근 이 5일간의 주가를 평균 낸 거를 계속 계산합니다. 요때 계산하고 요때 계산하고 하는 거죠. 이거를 선으로 쭉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걸 저희가 이동평균선이라고 부르는 개념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약하면은 이동평균은 뭐냐? 말 그대로 전체 기간이 아니라 어떤 특정 기간 동안의 주가를 평균을 내서 5일이면 5일 동안 주가를 평균 내서 그거를 선으로 이으면 그게 뭐냐? 그게 이동평균선이라는 개념이 된다. 자, 그럼 우리가 이동평균선을 우리가 왜 봐야 되는가? 이 이동평균선을 가지고 이 사람들의 심리죠, 심리. 이 심리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동평균선을 보면 투자자들의 심리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동평균선을 봐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미국 시장에서는 200일 이동평균선을 가지고요. 이 200일 이동평균선보다 주가가 위에 있냐 아래에 있냐를 가지고 장기적인 추세가 살아있는지와 저항선을 구분합니다. 여기에 있는 이 빨간 선 있죠. 이 빨간 선이 뭐냐? 이게 우리가 200일 이동평균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제 이것보다 주가가 위에 있냐 혹은 이때처럼 200일보다 가격이 내려갔느냐 라는 걸 가지고 위에 있으면은 강세장이라고 그러고요. 아래에 있으면 약세장이라 불러요. 왜 우리가 200일을 가지고 보느냐? 200일이 참고로 주식으로 치면은 대략 1년입니다. 우리가 1년 동안에 거래일이라고 하는 건 뭐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주식시장이 열리죠. 근데 토요일, 일요일은 주식시장이 닫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대략 200일 정도 하면은 그게 대략 1년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200일 이동평균이라고 하는 것은 뭔 뜻이냐면 최근 1년간의 주가의 평균이 됩니다. 200일이면 1년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200일 이동평균은 뭐냐? 1년간의 주가의 평균이 됩니다. 이건 뭔 뜻이냐면은 최근에 1년간 주식을 산 사람들은 보통 평균적 가격의 주식을 샀겠죠. 1년간 주식의 평균이니까 이 200일 이동평균선 빨간 선은 뭐냐면은 최근에 1년간 주식을 산 사람들의 평단가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보통 평균적인 가격의 주식을 사니까 이 선 자체가 최근 1년 동안 주식을 산 사람들의 평단가라는 뜻입니다. 최근 1년간 주식 산 사람들은 보통 이 정도 가격선에서 평단가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 200일보다 가격이 위에 있습니다. 이거는 200일 선보다 주가가 위에 있다는 뜻인 건데, 그러면 최근 1년간 주식을 산 평균적 사람들은 뭐 뜻이란 겁니까? 현재 수익권에 머무르다는 뜻입니다. 이 선이 뭐냐? 이게 200일 이동평균 선인데 이게 곧 1년간 주식을 산 사람들의 평단가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 평단가보다 가격이 위에 있습니다. 뭔 뜻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균적인 사람들이보다 수익권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그거는 투심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기분이 좋겠죠. 심리가 좋겠죠. 그래서 투심이 살아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뭐라 그런다? 강세장이라 부릅니다. 투심이 살아있는 시기인 거예요. 사람들이 주식을 사서 이익을 보고 있으니까 기분이 좋은 거죠. 이제 이런 장에서는 매크로 펀더멘탈 같은 것들이 호재가 더 잘 반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 평단가보다 가격이 높으니까 수익 보고 있죠. 그러면 사람들이 조금 더 긍정 회로를 돌리기 시작하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럴 때는 강세장이다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예를 들어서 이런 구간처럼 200일보다 가격이 아래에 있다. 이거는 내가 산 평단가보다 가격이 낮다는 뜻이죠. 손실을 보고 있다. 최근 1년간 주식 산 사람보다 손실권에 있다는 뜻이에요. 이건 뭘까요? 이거는 약세장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산 평단가보다 가격이 낮아 손실 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의 투심이 좋을까 나쁠까 했을 때 당연히 나쁘겠죠. 손실 보고 있으니까. 이럴 때는 가뜩이나 손실 보고 있는데 악재가 나옵니다.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패닉에 빠지겠죠. 그렇게 투심이 안 좋아지는 그런 걸 저희가 약세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200일 이동평균선이라고 하는 걸 지금부터 여러분 뭘로 읽으셔야 되냐? 이거는 단순한 이동평균이 아니라 뭐다? 최근에 1년 동안 주식을 산 사람들의 평단가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고 보시면은 지금부터는 차트를 보는 게 좀 수월해집니다. 이 컨셉을 이해했다면 지금부터는 약간 심화 과정 들어갈 수 있어요. 200일 선이라고 하는 거 있죠? 이거를 저희가 지금부터 뭘로 해석한다? 이걸 지금부터는 저희가 200일 동안, 즉 1년 동안 주식을 산 사람들의 평단가이다 라고 이해를 하기 시작하면은 이때부터는 우리가 차트를 보는 눈이 넓어집니다.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이 구간 어떻습니까? 200일보다 가격이 위에 있습니다. 1년간 주식을 산 평균적 사람들 어떻게 했다? 수익을 보고 있었다. 강세장이었었죠. 근데 갑자기 이때 200일 선을 주가가 하향 돌파를 했어요. 뭐죠? 약세장으로 돌아섰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내리다가 다시 반등을 했는데 다시 여기 200일 선까지 터치를 했습니다. 200일 동안, 즉 1년 동안 주식을 산 평균적인 사람들이 수익을 보고 있다가 손실로 전환을 했어요. 다시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본전 근처에 왔습니다. 그랬을 때 만약에 이거를 뚫고 올라간다 하면 뭐죠? 본전을 뚫고 다시 올라가서 회복을 한다는 건데, 만약에 이때 보시게 되면은 이때 200에서까지 왔는데 다시 가격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이건 뭐 뜻이냐면은 최근에 1년간 주식을 사서 이득 보다가 손실 봤죠. 다시 본전 왔어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다시 매도하는 뜻이에요. 왜냐? 이때 다시 파니까 가격이 내리겠죠. 최근에 1년간 주식 산 사람들이 추가 상승을 기대하지 않고 본전 근처에 왔으니까 다시 매도한다는 뜻이에요. 아, 못 팔았네? 기다려볼까? 해서 본전 왔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시 던진다는 거예요. 이게 뭔 뜻일까요? 이거는 매우 좋지 않은 시그널입니다. 추가 상승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항선이 강하다고 표현합니다. 이때 여기서 이 200일선은 저항선이 되는 거죠. 본전 근처에 와서 매도 압력이 강해지고 있다는 뜻이니까 사람들이 추가 상승 기대하지 않고 있다. 투심이 아주 안 좋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읽게 되면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 이동평균선을 보고 나서 이것보다 위에 있냐 아래에 있냐 라는 걸 보고요. 그리고 이 선 근처에 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런 것들을 보기 시작하는데, 왜 그런 거 보냐면은 이 200일 선이라고 하는 게 최근 1년간 주식을 산 사람들의 평단가이다 라고 이해를 하면은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사람들이 200일 선 밑으로 하회를 했어. 즉 본전보다 밑으로 왔으니까 손실구간 들어섰어. 근데 다시 본전 근처 왔어. 이때 던진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가격이 내리는 거죠. 이건 뭐 뜻이냐? 사람들이 추가 상승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안 좋은 시그널이고, 통상적으로 200일 선을 하향 돌파를 했는데 다시 반등을 해서 이 근처까지 왔을 때 가격이 추가로 내린다 하면은 정말 안 좋은 시그널입니다. 이때가 되면은 아, 이거 하락장 전환이 확실하구나. 이때는 명확하게 매도를 해야 되는 시그널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반대로 여기 왼쪽 그림에서는 저항선 근처에 왔다가 다시 내려갔어요. 본전 근처에서 판 겁니다. 근데 보시게 되면은 이때 있죠. 이때는 200일 근처까지 올라왔습니다. 갔다가 돌파했어요. 200일 선을. 본전 근처에 왔을 때 매도하려는 매도세보다 추가 상승을 기대하는 매수세가 더 강한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이 선을 돌파한 거죠. 우리가 돌파 시그널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거는 아주 긍정적인 시그널입니다. 본전 근처에 왔을 때 사람들이 안 팔아. 어떻게 하죠? 그때 추가로 더 매수하는 겁니다. 이거는 사람들이 앞으로 펀더멘탈적으로나 투심으로나 추가 상승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걸 기대하는 거니까 이걸 저희가 돌파 시그널이라고 하고, 이게 만약 떴다. 어떻게 된 거죠? 아, 오케이. 이거는 아주 강력한 상승 추세로의 반전이다 라고 이해를 해서 매수를 해볼 만하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주가가 여기에 있을 때 이동평균선과 주가의 괴리 있죠. 차이. 이동평균선과 주가의 차이가 있어요. 이 정도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 이걸 저희가 유식한 말로 이격도라 그래요. 이격도. 이동평균선과 주가의 차이를 말하는 걸 저희가 이격도라고 불러요. 이 이격도라는 것도 200일 선이라고 하는 것을 주식을 산 사람들의 평단가이다 라고 이해를 하면은 마찬가지로 심리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이게 사람들의 평단가입니다. 이게 현재 주가예요. 이게 크게 벌어졌습니다. 1년간 주식 산 사람들이 손해를 보고 있는데 그 손실의 강도가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매우 강해졌다는 뜻이에요. 주식을 샀는데 가격이 계속 빠집니다. 본능적으로 어떤 생각 들죠? 아, 이거 과매도다.
이렇게 빠질 만한 일인가? 하면서 그러죠. 이때부터는 사람들이 슬슬 고민하죠. 아, 슬슬 물타기 할 타이밍인가? 혹은 주변에서 이런 말도 하죠, 사람들이. 아, 내 친구가 주식을 샀는데 손실폭이 아주 커졌대. 우리 무슨 생각 들죠? 이때가 되면은 아, 지금 과매도인가? 지금 들어가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격도가 이렇게 갑자기 크게 벌어진다. 사람들이 이거는 과매도를 시킵니다. 과매도로. 이때는 다시 매수세가 들어올 타이밍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보시기에는 실제로 이때 이동평균선 밑으로 이격이 크게 벌어졌을 때 어떻게 되죠? 다시 반등하는 모습이 나오죠. 이격도로 가는 컨셉은 이 주가랑 이동평균선 간의 괴리를 말을 하는 건데, 이동평균선은 사람들의 평단가니까 사람들의 평단가랑 주가가 많이 벌어졌다. 즉 뭐죠? 평균적 사람들이 손실폭이 커졌다는 뜻이니까 이건 무엇이다? 과매도다 라고 인식을 해서 반등이 오는 시그널을 인식할 수 있는 거죠. 반대로 여기 이 구간은 상방으로, 즉 사람들이 매수를 해가지고 가격이 올랐는데 수익 보고 있는데 이 수익폭이 너무 커집니다. 이때는 이 사람들이 좀 던지고 싶겠죠. 이때는 가격이 다시 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즉 이때는 과매수가 된 거니까 팔아야 되겠다 라는 식으로 해석이 될 여지도 있다. 그래서 이 이동평균선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이거를 지금부터는 단순하게 평균값이 아니라 뭐다? 1년간 주식을 산 사람들의 평단가이다 라고 해석을 하면은 이게 뭘로 보인다고요? 심리적 현상으로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차트를 보는 눈이라고 하는 거를 계속 공부를 해야 돼요. 저희가 오늘 공부했던 건 뭐냐? 저희가 이 이동평균선이라는 거를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는 것을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인사를 드릴게요. 감사합니다.